해운대구가 2015년부터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편성 예산이 해마다 들쑥날쑥하고 특정 업체와 차단망 제작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토지 개발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75% 올랐습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14.76%, 중구가 14.24% 올랐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수협조합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부산시 수협 임원과 어업단체 간부 등 2명에 대해 남해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담자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30일 아침 5시 40분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주택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실탄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 시간 단독 입수했던 허술한 해운대 해파리 퇴치 용선의 계약과 작업 일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해파리 차단망 설치 예산에서부터 운영까지 들쭉날쭉한 예산과 운영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해파리 퇴치망은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현정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물놀이 도중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임의 공포가 확산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차단망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해파리가 외로부터 해수욕장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 차단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기술을 완성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 첫 적용을 하였습니다. 차단망은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깃 해파리를 타깃으로 수중 환경을 고려해 길이 1.5km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연은 그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파도라든지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모래주머니를 저희들이 멍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차단망의 크기 직경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해파리, 그러니까 노무라이깃 해파리, 소형 해파리도 들어올 수 없게끔 직경 한 15cm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전 1,400명의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설치 이후에는 105명으로 쏘임 피해가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해운대 수욕장. 이곳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사업이 종료된 후 2015년부터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해운대구의 해파리 차단망.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예산을 짚어보니 마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2015년 1억 3,900만 원으로 시작해 16년에는 2억 3,9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하며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구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 1억 9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는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전액 집행됐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높이도 8m로 더 높이고 중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 높은 거를 2016년도에는 이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높았던 거고.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17년과 18년 차단망의 제작비가 증가했고 예비비는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19년 예산은 같은 규격의 차단망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와 재료비, 시공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2015년부터 해운대구는 특정 업체와 해파리 차단막 제작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필수 조건이 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얼마 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입찰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업체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죠. 전국 최초로 해운대 수욕장에 설치된 해파리 차단망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이 해파리 퇴치를 위해서 임차한 어선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에도 허술한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운대구는 해파리 차단망의 관리와 수면위 해파리 제거 등을 위해 매년 미포와 우동, 송정 어촌계 어민들의 어선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가 임차 계약을 맺은 어선은 해운대 수욕장 12척, 송정 해수욕장 11척입니다. 최근 3년간 해파리 퇴치 어선 예상과 임차료를 분석해봤더니 2017년 9,200만 원, 2018년 1억 1,000만 원, 올해 1억 2,800만 원으로 해마다 1,0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하루 임차료도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20만 원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5만 원씩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용선 임차 예산 부분이 해마다 국비 지원금만큼 이 증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용선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해마다 5만 원씩 지금 이 상승 책정을 하는 지금 현 실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용선 임차 계약서는 허술했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출항을 하든 안 하든 425만 원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작업 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선당 해파리를 수거한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 수거였습니다. 같은 사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조작된 작업일지의 정황도 드러났고 심지어 작업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지만 관리자의 확인 도장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뒤늦은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작업 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미운항에 따른 실질적인 임차료만 일부 지급하는 등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떨까? 지난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50%의 지원을 받아 군비와 함께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차단망 설치 이후 해운대구와 달리 별도의 어선 임차 등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수상구조대가 해파리 수거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거 방식은 이제 인명구조단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뜰채로 이제 그물에 걸려 있는 해파리를 수거하고 계십니다. 좀 교대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객이 많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이제 수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해수욕장의 크기와 해수욕객들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진화해수욕장의 해파리 차단망 설치와 관리 운영 체계는 해운대구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해파리 차단망 설치 예정인 해수욕장은 75곳, 12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해운대구의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해파리 퇴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단망이나 이 용선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답습해 온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좀 더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오는 7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해파리 퇴치 어선의 경우 지난해보다 9척이 늘어난 32척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서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해파리 퇴치 정책.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인 혈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고무줄 잣대가 아닌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집행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됐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절반 이하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조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 2천여 건, 사망자 수는 368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 화재는 8,1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 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 약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도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집주인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12,300여 가구를 살펴보니 소화기 혹은 화재 경보기를 모두 구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고요. 경기도,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창원, 서울 순이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따로 나눠보면 소화기 설치율은 65.3%인 반면 화재 경보기 설치율은 41.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사용하면요, 소방차 한 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독 경보기는 조기에 감지를 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기에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큰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75% 올랐습니다.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광주,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14.76%, 중구가 14.24% 올랐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강서구는 6.3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의 상가부지로 제곱미터당 4,020만 원, 가장 싼 곳은 개발 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91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구군 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실 부산시 수협조합장의 측근인 수협임원 A씨와 어업단체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핵심 선거운동원인 A씨와 B씨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법 선거 가담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30일 아침 5시 40분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주택에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이 실탄을 쏘아 사살했습니다.
몸 길이 130cm, 무게 100kg의 멧돼지는 74살 A씨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이 공포탄과 실탄을 쐈지만 마당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실탄 20발을 쏜 끝에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독이 깨지는가 하면 경찰 1명이 멧돼지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30일 낮 1시 3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편의점 유리와 냉장고, 또 편의점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구 구포 3동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과 점포가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백양산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구포 3동입니다. 지난 1994년 구포 1동에서 분동된 시점에는 인구가 3만 3천여 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만 2천여 명으로 한 개동만큼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떠나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도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은 갖춰져 있지만 중학교나 작은 도서관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율도 75%로 북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그 동 자체가 이제 중노년층이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고령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동 자체가 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생활 경제가 안 돌아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주민들은 학군 조정을 통해 2개 초등학교를 1개로 통폐합하고 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부산 도시공사나 주택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역 예술가나 청년사업가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 청년정책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청년들이라든지 그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같은 순위로 지금 이제 여기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순위로 이래 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면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총괄적인 도시재생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야생진드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북 구미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던 76살 윤모 씨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건 지난 19일. 텃밭 작업을 한 뒤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2주 전 대구에서 올해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윤 씨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셔갖고 검사를 했더니만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많이 감염되는데 초기에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이나 밭에 갈 땐 긴 옷을 입고 장화를 신는 등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하고 돌아오셔서는 옷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샤워하신 후에 그 몸에 아니 머리카락이나 귀 뒤나 이런 곳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고 2주 안에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30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일자리 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도시락 미팅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실제 일자리 사업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자의 고민들을 공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이날 나온 의견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해운대구에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문을 엽니다. 동해선 송정역 뒤편에 들어선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보호소에서 데려오거나 구조된 동물을 입양을 원하는 주민이 나타날 때까지 맡아서 관리하며 강아지 16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며 반려동물 관리와 입양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공식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후에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3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3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337명을 검거하고 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돈을 받고 마약을 판 사람은 75명이었고 이 중 4명은 인터넷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 주변 등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인터넷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 정보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31일 오전 10시 창업 육성 플랫폼 KRX IBK 창공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분이엘여고 여성 CEO 특강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민주평통 여성통일공감 좌담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지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2시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5월 31일) 기상정보입니다. 31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31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경남 16도, 부산 17도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 24도, 경남 24도, 부산은 22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해는 흐리겠고요. 물결은 0.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부산 지역은 맑겠고요. 대기가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